4월 7일에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 이제 50일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오늘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가 두 군데서 발표됐는데 오늘 이 결과를 갖고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구도, 삼자구도, 그리고 양자구도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전해드릴 텐데 먼저 리얼미터 다자구도 조사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전 장관이 26.15,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9.0,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5.1, 이어서 오세훈 전 시장 9.4, 민주당 우상호 의원 7.7, 이어서 국민의힘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8, 또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1.4, 이어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정봉주 1.3, 1.0,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 0.4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의뢰기관 YTN과 TBS, 리얼미터에서 실시를 했고요. 지난 7일과 8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에 95% 신뢰 수준입니다. 여론조사, 이번에는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진행한 선호도 조사를 이번엔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선호도로 조금 다릅니다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민주당 박영선 23.1, 국민의당 안철수 18.9, 역시 1, 2위, 국민의힘 나경원 15.4, 오세훈 전 시장은 8.5로 여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민주당 5.9, 우상호 의원이 지금 기록을 했는데 이어서 금태섭 전 의원이 2.5,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3으로 아까 리얼미터에서 보셨던 내용과는 여기서 순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어 김진애, 오신환, 시대전환의 조정훈, 또 열린민주당의 정봉주 후보 등등의 순위였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는 뉴스원에서 의뢰해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날짜는 8일과 9일, 표본 오차는 3.1%포인트에 95% 신뢰 수준입니다. 네. 참고로 열린민주당에서는 어제 후보 단일화됐죠. 이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좀 저희가 짧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자구도를 보셨는데 두 군데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모두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야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것과 조금 뒤떨어져 있는 양상인데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단 그 박영선 전 장관하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변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도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박영선 그다음에 안철수 두 분의 인지도가 높고 또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고요. 예를 들면 우상호 지금 후보와 박영선 후보 사이에 무슨 뭐 네거티브라든지 뭐 부딪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로 그냥 정책적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나쁘게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중소기업 벤처부가 여러 가지 성과를 냈던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행정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대표까지 됐던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치력과 행정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남아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박영선 장관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박영선 장관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나 아니면 나경원 후보처럼 많은 부분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라든지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설화에 휩쓸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는 저는 이제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후보가 아직 선출이 안 됐고 경선에서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 경선에서 누가 단일 후보로 이제 선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지지율은 변동이 올 수 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또 하나는 아직 이제 토론을 시작을 안 했는데 곧 토론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금태섭 전 의원하고 토론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 지지율은 저는 변동폭이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가 경선을 어떻게 해서 선출될지, 누가 선출되느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박영선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12월 말 1월 초에는 안철수 대표가 정말 상당한 차이를 벌리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 가운데 부동의 1위였는데 지금 이 같은 추세가 좀 달라지고 있는 양상이고 이것은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론가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셨는지 아울러 모르겠다, 무응답 한층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보수 야권, 범야권의 과제는 지금 흩어져 있는 지지도를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하나로 뭉치느냐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전반적인 후보 적합도나 선호도 1위를 박영선 전 장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야권의 빅3로 불리는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세 사람의 지지도를 합치게 되면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의 지지도를 합친 것보다는 훨씬 높은 스코어를 기록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사람의 지지도가 과연 수학적으로 잘 덧셈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합쳐지는 과정에서 일부 손실이 있을 것인가인데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신선한 모습, 감동이 있는 모습을 줄 때는 이 지지도가 단순히 합쳐지는 것 플러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모름 그리고 없음 이런 무당층이나 중도층의 지지율까지 흡수해오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가 될 때 보수층이 실망한다던가 또는 나경원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으로 단일화가 될 때 중도층이 실망하다던가 하면서 저 지지율의 일부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범야권 입장에서는 악재가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떤 식으로 저 세 사람의 이 지지율을 합칠 수 있느냐가 지금 범야권 전체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 모름이나 무응답 없음을 응답한 국민들, 시민들의 숫자가 상당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움직이지 않는 캐스팅 보트인 무당층이 그만큼 이 판세를 많이 관망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3월부터 제2의 레이스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야권의 단일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게 3월 첫째 주 즈음 아니겠습니까? 이 3월 첫째 주에 야권 최종 단일 후보가 누군지에 따라서 지금 사실 여권의 후보는 박영선 전 장관이 많이 앞서가 있다고 보는데 야권 단일 후보 대 박영선 전 장관의 1대1 구도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아직 선거를 예단하기에는 너무나 이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여론조사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야권 단일화가 안 될 경우에 3자 구도로 나타나게 되겠죠. 또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양자 구도가 될 텐데 여기와 관련된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여권의 후보는 박영선 전 장관으로 상정을 하고 이 같은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자 대결 구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대 안철수,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후보가 나왔을 때와 오세훈 후보가 나왔을 때 이렇게 나눠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자, 박영선, 안철수, 나경원 37.5, 22.7, 25로 박영선 전 장관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3자 구도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조금 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나왔을 때를 한번 상정을 해볼까요? 박영선 37.7, 안철수 26.7, 오세훈 18.7. 역시 박영선 후보가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오세훈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눈여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는 엠브레인 퍼블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 대결 역시 박영선 전 장관을 고정해 놓고 보도록 할게요. 박영선 대 나경원 대 안철수 32.3 대 안철수가 30.1, 나경원이 23.7입니다. 역시 안철수 후보가 이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보다는 유리하긴 하지만 이 3자 대결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32.3으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나왔을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박영선 31.8, 안철수 31.4, 오세훈 22.5로 역시 박영선 후보가 조금은 유리합니다만 이 정도 오차는 오차 범위를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그렇게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같은 3자 대결 구도에 대해서 또 한번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좀 박빙인 것으로 나타나긴 합니다만 박영선 전 장관, 민주당 쪽이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얘기는 야권에서 단일화되지 않을 경우 이것은 여권의 승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들 단일화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 부분은 정치적 수사로 받아들이지 진짜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여의도에 얼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3자 대결 구도에서 가상조사를 해봤을 때 국민의힘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이든 오세훈 전 시장이든 항상 조사마다 박영선 전 장관이 가져가는 득표율이 비슷합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이 YTN TBS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37%대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밑에 이 엠브레인과 뉴스원 조사에서는 공이 32%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조사들을 보면 주로 35%에서 크게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지 크게 변동폭이 있지는 않아요. 결국 3자 구도에서 박영선 전 장관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후보 안철수 후보가 되었건 국민의힘 후보가 되었건 독자적으로 35% 이상을 넘겨야 되는 것인데 네. 지금 구도상 이게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 여론조사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 기반과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 기반의 양상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게 나경원 전 의원이든 오세훈 전 시장이든 60대와 70대 이상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세대별 지지율의 지지 기반이 상당히 다르고요. 네. 지역적으로도 국민의힘 후보는 도심권과 동남권, 전통적으로 서울시에서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하는 지역에서 표가 많이 나오는 반면 안철수 대표는 서남권과 서부권, 사실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곳,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표를 많이 받아왔던 서남 서북 지역에서 상당한 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후보들 사이에 지지 기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출마하게 되면 안철수 대표 대 국민의힘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이든 오세훈 전 시장이든 누군가 후보가 출마하게 되어버리면 네. 지지층이 모이지 않고 나눠져 있어서요. 표가 결집되지 않고 각각 25%로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략적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권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든 3월 초에 예고된 일정대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아마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고요. 이 3자 대결 조사들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야권 후보에게 또 국민의힘이든 안철수 대표에게 네. 봐라, 단일화 안 하면 진다. 어떻게든 단일화 해야 된다는 강한 압박을 하는 그 촉매제 역할을 할 뿐 실제로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이렇게 3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은 거의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3자 대결 같은 경우 일단은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박영선 전 장관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라도 앞서게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장평론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 사실은 안철수 대표 지지층과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나뉘어서 만약에 이쪽에서 합치더라도 그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게 또 얼만큼 가능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신 대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자신들이 후보를 내서 3자 구도를 가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김종인 대표의 이야기는 저희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장해찬 평론가도 이 점은 정치적인 말이라고 봐요. 네. 3자 구도로 가면 제가 볼 때 승리할 가능성이 엄청 적다고 저는 봅니다. 네. 3자 대결 구도 가면 절대로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면 국민의힘은 어려울 거다. 제가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3자 구도로 가는 것을 국민의힘이 절대로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어떤 삿바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어떤 삿바 싸움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고 또 안 그러면 국민의힘이 결국 안철수 대표에 끌려가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신감을 안 보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후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여야 주도권도 쥐고 또 지지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자신감 있게 하는 건 하는 부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한테 3자 구도로 안 가고 꼭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모양새 자체가 안철수 대표가 판을 끌고 가는 모양새가 돼버려요. 네. 그리고 그 지지율로 모든 것을 다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양상이 될 수 있고 단일화 협상에서도 국민의힘이 그러면 항상 저자세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던진 말이다. 실제로는 네. 3자 대결되면 제가 볼 때는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단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이 판세에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쥐고 끌고 가려는 단일화 협상에서도 좀 더 우위에 서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고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런 발언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상 양자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야권에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박영선 대 안철수 38.9 대 36.3으로 박영선, 민주당의 박영선 전 장관이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표본 오차 3.1%포인트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을 보도록 할까요? 안철수 후보가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 35.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5.2로 이 부분은 표본 오차를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나중에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국민의힘 측으로 단일화가 될 경우는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대 나경원의 경우에는 39.7 대 34.0입니다. 또 오세훈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40.6 대 29.7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고요. 이번엔 엠브레인 퍼블릭 보도록 할까요? 박영선 대 나경원 41.4 대 41.1 상당히 근접합니다. 박영선 대 오세훈 이번에는 39.1 대 41.5로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표본 오차를 감안했을 때 상당히 그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 박영선 대 안철수 이 양자 대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얼미터는 박빙, 엠브레인 퍼블릭은 안철수 대표가 우위였는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마 이제 조사 결과의 내용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방식에. 그러니까 지금 엠브레인 같은 경우 무선 전화 면접 조사가 100%거든요. 네. 근데 아까 장희찬 평론가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20, 30대에서 지지율이 높다. 그럼 무선 전화로 응답하는 비율이 20, 30대가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리얼미터는 전화 면접뿐만 아니라 유선도 30%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선 전화로 응답하신 분들, 물론 이걸 제가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드려보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조사에 많은 부분 포함됐을 가능성, 즉 조사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변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두 가지 조사가 좀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조사가 정확히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양쪽의 양자 대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처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결과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고요. 민주당 후보와 그다음에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3자 대결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어렵겠지만 양자 대결로 간다고 하면 야권 후보가 누가 되든 박빙의 대결이 될 거다. 그리고 일단 세를 결집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가 있을 것이고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일정 부분 양분되면서 상당히 그 근소한 표차로 승리가 결정되지 않을까,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금 같은 내용이지만 너무 다른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 방식이 문제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여야가 아마 박빙의 승부를 하는 그런 대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다만 뭐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말쯤에는 야당 쪽에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많았는데 조금 추이가 달라진 부분은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단일화될 경우는 어떤지 이 아무래도 예비경선 1위로 통과했던 박영선 대 나경원 이 구도가 눈에 띄는데 이 부분 박 전 장관의 우세를 점치기는 이르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서울시장 정도 되는 규모의 선거는 누가 나오든 여야 초박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구도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보폭을 넓히면서 컨벤션 효과를 어느 정도 받는 모양새이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박 전 장관과 차이를 벌리는 조사, 차이가 좀 벌어진 조사도 있지만 또 일부 조사에서는 박빙으로 따라잡거나 근소하게 이긴 조사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사실 누가 우위에 있다고 섣불리 단언하기는 힘든데 어찌되었건 제가 앞서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3자 대결이 아니라 양자 대결을 이번 조사의 상수로 놓고 봐야 된다면 이 양자 대결 이전에 사실 안철수 대표와 또 국민의힘 후보 사이에 과연 단일화 경선이 벌어졌을 때 국민들이 또 범야권 지지자들이 누구를 더 지지할 것인가, 또 그때의 단일화 경선은 어떤 조사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예를 들면 정당 지지를 묻지 않고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또는 야권을 지지하는 시민들에 한해서만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이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가 많이 유리할 것 같고요. 범야권 지지하는 시민으로 한정해서 조사를 하면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또
또 유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더 큰 변수로 남아있다고 보고 박영선 전 장관과 야권 최종 후보 간의 이 양자 대결 경쟁이 본격화되는 건 역시나 최종 후보가 나온 3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양쪽에서 결정적인 실언이나 실책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특별히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